자, 션타임의 해외 선물 기초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자, 이 동영상에서는 매수와 매도의 개념에 대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만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자, 주식만 하시는 분들 매수에 대해서는 아시더라도 매도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자, 이 동영상을 통해서 확실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 개념의 매도란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지만 선물 의미적 매도란 가격이 내려갈 것을 예측해서 내려가는 것에 배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해 우리는 주식에서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지만, 자, 이 올라가는 것을 배팅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그 주식의 수익 방법이죠. 하지만 선물에서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 수도, 그리고 높은 가격에 사서 낮은 가격에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높은 가격에 사서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바로 매도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자, 흔히들 옵션의 콜과 풋을 아실 거예요. 자, 콜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았을 때 수익이 나고, 풋은 높은 가격에 사서 낮은 가격에 팔았을 때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선물적 의미로 따졌을 때 매수는 콜과 동일시되고요. 그리고 매도는 풋과 동일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콜, 그리고 매도는 풋이다. 매수는 올라갈 때 수익. 다시 하겠습니다. 자, 콜, 매수, 콜, 올라갈 때 수익, 그리고 풋은요, 매도는요, 풋, 내려갈 때, 가격이 내려갈 때 수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주식보다 선물이 더 유리한 고점에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이유는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든 현재 경제 상황에 관여 없이 상관없이 내가 정확히 시장 흐름만 방향성만 예측할 수 있다 한다면은 결국 수익이 날 수, 어찌됐든 간에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는 말이 있죠. 자, 주식 용어에 흔히 통용되는 말입니다. 자, 시장이 다운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한두 개씩은 있다. 하지만 그거 찾기 쉬웠나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다들 시장이 코스피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 시장 자체가 지금 침체되어 있을 때 그 가운데 상승하는 종목 찾기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선물은 50%라는 거예요. 50% 확률로 상승하고 50% 확률로 하락하고, 그래서 그 개념을 둘 다 수익 낼 수 있는 방향이 바로 매수와 매도라는 겁니다. 자, 일단 선물의 그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가장 잘 먼저 이해하시려면은 선물적 개념, 즉 현재 거래가 미래의 가격이 책정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셔야 되는데요. 자, 선물이라는 것은 앞선 그리고 현물의 물을 따져서요. 즉 미래의 값어치, 특정 상품의 미래의 값어치를 우리가 지금 현재 거래를 통해서 책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모든 선물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월물이 있어요. 월물, 4월물, 5월물, 6월물, 7월물, 8월물. 자, 지금 저희는 크루드 오일의 2017년 4월물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 4월물이라는 건 뭘 의미를 하느냐? 지금 이 거래를 통해서 4월 만기일이 됐을 때 그 만기일에 책정되는 그 현재 가격이 4월물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거래들은 4월 달에 있을 월물이 마감됐을 때의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거래 방식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배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그 선물을요, 세력 간의 싸움, 돈의 싸움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선물은 뭐라고요? 선물은 돈의 싸움. 한마디로 올라가려는 매수와 내려가려는 매도 간의 서로 돈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양방으로 낼 수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매도의 개념이에요. 자, 선물의 기원에 대해서 아셨으니까, 선물의 개념에 대해서 아셨으니까, 선물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더 잡아드리고, 동영상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선물의 그 매수 매도 개념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그 선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는 게 가장 아시기에, 이해하시기 편리하실 텐데요. 선물은요, 가장 먼저 시작됐던 게 250년 전에, 약 250년 전에 미국의 인디애나주에서 미국은 총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 하나인 중부의 인디애나주에서 인디애나주는 광활한 평지입니다. 인디애나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나라 국토 면적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주인데요. 그 면적 자체가 다 평지예요. 산이 없어요. 언덕도 없고요. 그 평지가 다 뭘로 이어져 있냐면 옥수수밭이에요. 옥수수밭. 그래서 인디애나는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옥수수 생산지입니다. 네, 250년 전은 아니고 한 200년 전이겠네요. 옥수수 밭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면적에 다 옥수수만 생산한다고 쳐봐요. 어마어마하겠죠. 옛날에 과거에 서양 지방의 그 주식이 감자와 옥수수인 걸 따졌을 때 인디애나는 생산적인 농부의 개념으로 봤을 때 엄청난 노다지 땅이 분명합니다. 또 기후도 워낙 좋고요. 옥수수가 자라기 좋은 환경적 요건이 절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농부들이 뭘 알아가지고 판매를 하겠어요. 농부들은 심고 재배하고 그리고 다시 자라나고 다시 추수하고 이건 잘하죠. 하지만 농부들이 판매까지 관여를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판매는 누가 해요? 판매는 판매원들이 하죠. 판매원. 예전 같은 경우에는 큰 손들, 투자자들이 하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농부들이 옥수수를 사면은 옥수수를 재배를 해서 추수를 하면은 그거를 한 단에 얼마 일정 가격으로 해서 그 가격에 사서 이제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시장에 판매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아시죠? 수요와 공급은 뭐예요?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수요가 낮아지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반대로 공급은 높아지면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이 낮아졌을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그래서 예전에 200년 전에 그 큰손 투자자들은 현재 옥수수 씨앗도 뿌리기 전에 그 농부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한 부쉘당 3불에 살게. 한 부쉘당 3불에 살게. 그것을 한마디로 살 권리를 농부한테서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투자자는요, 즉 살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3불에 팔겠다. 농부는 3불에 팔겠다라고 체결한 거기 때문에 즉 팔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 권리 투자자 그리고 팔 권리 누가? 농부가 행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조금 옮길게요. 자, 그래서 선물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200년 전에 인디애나 주에서 시작됐는데요. 옥수수를 어떤 식으로 판매하느냐를 먼저 결정 짓고 옥수수 어떻게 판매하느냐에 그거를 위해서 선물이 시작됐었다. 자, 그렇지만 그래서 언제 이 1부쉘을 3불에 살 권리를 언제 시행한다고요? 바로 씨앗도 뿌리기 전에. 추수도 하지 않았는데 씨앗도 안 뿌렸는데 이 권리 체결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농부와 투자자 간에 계약을 협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자, 만일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를 했을 때
그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추수를 할 때 그 해에 유독 유난히 기후가 너무나도 알맞고 비가 알맞은 때 내리고 알맞게 내렸으면서 홍수도 없었고 그 토지의 그 상태가 너무나도 좋고 햇빛이 너무나도 좋았었기 때문에 옥수수 수확량이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예상치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많은 수확량이 있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가격은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애시당초 투자자와 농부가 체결했던 부셸은 살 권리는 1불당 1부셸당 3불에 사기로 체결했었는데 이미 3불로 사겠다 했었는데 막상 추수할 때 되니까 추수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시장 가격은 2.5불에 팔리는 거예요. 시장의 가격은 2.5불입니다. 한 부셸당 2.5불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투자자는 0.5불의 손실을 보게 되죠. 그렇죠? 내가 3달러에 1부셸당 3달러의 가격을 주고 옥수수를 주고 샀는데 막상 시장 가격은 2.5불이야. 투자자는 50센트 즉 0.5불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이 경우 농부는 2.5불의 시장 가격인데 이거를 3불에 미리 팔았기 때문에 농부는 반대로 0.5불의 추가 수익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잡히시나요? 네, 농부가 3불에 팔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2.5불인 것을 가정했을 때 0.5불의 수익이 추가적인 수익이 있는 거죠. 투자자는 0.5불의 손실이 있지만. 자, 반대로 그날따라 공급은 그대로 있습니다.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그 해에 뭐 전쟁이 터졌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세계 2차 대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옥수수의 수요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면은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자, 추수를 하고 나니까 시장 가격이 5불로 뛰었습니다. 5불로.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투자자는 2불의 추가적인 수익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농부는 2불의 손실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3불에 주고 샀기 때문에. 자, 이 개념 지금 잡히시나요? 이 개념이 바로 선물의 기원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높은 가격에 사서 낮은 가격에 팔았을 때 그때 내가 매도를 했을 때 높은 가격에서 가격이 내려간다면은 내가 수익이 되는 거고, 내가 매도를 했을 때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면 손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대로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내가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내가 수익이 나겠지만은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면 나는 손실이 난다. 자, 이 개념이 바로 그 선물적 개념의 매수와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물은 미래의 특정 상품의 미래 값어치를 현재의 거래를 통해서 결정 짓는다라는 것. 그게 바로 콜과 풋, 즉 매수와 매도라는 것. 그리고 매수는 올라갈 때 수익이고 매도는 내려갈 때 수익이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은요, 매수 매도의 개념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D퓨처스의 대표 션타임입니다.